뭐? 3천만 원? 너희도 일에 나왔지? 응? 행배야, 걱정 말해. 대부님만 믿으라. 이미 수법도 다 노출되고 10년 이상 오래된 범죄 유형인 보이스피싱 피해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보이스피싱을 유도하는 이른바 스미싱의 전형적인 문구입니다. 슬픈 예감이 들었을 땐 이미 늦었다? 아차 하는 순간 나도 모르게 당하게 되는 보이스피싱. 어디까지 의심해야 하고 무엇이 최선의 예방법일까요? 최기정의 기정사실. 지금부터 보이스피싱과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이제는 많이 알려져 있는 범죄 보이스피싱. 그래서 더욱더 나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말씀. 제대로 된 정보부터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그쪽 서장님하고 밥 먹고 차 마시고 막 다 하고 싶어요. 그 서장님이 그 호명리에 살지요? 아닙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아니구나. 예, 제가 다른 게 아니고요. 저요, 보이스피싱 신고하러 왔어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요? 지난해 전국 단위로 발생한 보이스피싱만 3만 건 이상, 피해액은 7,700억 규모. 그만큼 보이스피싱의 현주소는 생각보다 심각합니다.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보이스피싱. 이제는 좀 잠잠해졌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늘어난다고요. 우리 지역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어느 정도인가요? 경북 지역의 5년간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규모를 살펴보면 2017년 1,398건이 발생한 뒤로 2019년 2,097건으로 꾸준히 늘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은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372건으로 하락하였고 지난 2021년은 1,38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반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0년 약 265억 원에 집계됐으나 2021년은 피해액이 약 329억 원에 이르렀을 만큼 피해 금액이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이스피싱의 피해 유형은 크게 두 가지. 금융기관에 사칭한 대출 사기형과 국가기관에 사칭한 기관 사칭형으로 나뉘는데요. 그렇다면 가장 최근에 일어난 보이스피싱 피해 어떤 사건이 있나요? 수사기관을 사칭한 피의자가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대포통장이 만들어져 범죄에 사용되었으니 기존 대출금 중 일정 금액을 보내면 지폐 일련 번호를 확인한 뒤 다시 입금시켜주겠다라고 속여 7천여만 원을 편취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특히 최근 사례에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보이스피싱 날로 진화되고 있다는데 최근에 그럼 나타나고 있는 수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은행원, 콜센터 직원 등 역할을 분담하여 거액을 편취하는 수법이 대부분입니다. 또한 현금을 수거하는 과정에서도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현금 전달만 해주는 아르바이트는 정상적인 아르바이트가 아님을 반드시 의심해야 합니다.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지, 범죄가 아닌지 등 찜찜한 기분이 조금이라도 들면 즉시 심부름을 중단하고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발송한 것처럼 가짜 우편물을 보내 전화를 걸도록 만드는 레터피싱. 일부러 개인 번호를 노출한 뒤 잘못 배달된 물건인 것처럼 꾸민 택배 피싱 사례도 있으니 주의해야겠죠? 그렇다면 상황별로 보이스피싱 예방하는 방법 살펴볼까요? 여보세요? 고객님, 저금리로 고액 대출 이벤트 당첨되셨거든요. 네? 정말요? 네, 최기정입니다. 통장이 범죄에 연루돼서 지금 경찰청... 네? 제 통장이 범죄에? 저금리, 고액 대출을 빙자하여 앱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자녀를 납치하거나 통장 등이 범죄에 연루되었다고 하는 등의 각종 명목으로 속이고 난 후 공통적으로 현금을 요구합니다. 범죄일 확률이 높으니 절대 만나지도 현금을 보내지도 말고 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문자 스미싱도 조심하세요.
이벤트에 당첨됐다고? 이야, 이거 비싼 건데 잘 됐다. 앱을 설치? 해야지. 당연히 해야지. 오케이. 이벤트 당첨 등으로 본인 인증 및 개인정보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성 앱 탐지 앱인 시티즌 코난으로 악성 코드 유무를 점검하고 혹시 악성 앱 설치 등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경찰에 신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경찰청 홈페이지에선 실제 사기범의 전화 목소리로 모의 체험도 진행하고 있으니 예방을 위해 미리 체험해보는 것도 도움이 되겠죠? 자, 이어서 찾은 곳은 인근의 한 금융기관. 은행 왔다 행배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 그래 3천만 원. 내 바로 보낼게. 그래 3천만 원. 잠시 근무님께있습니다. 예? 건물이요? 저는 잘못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보이스 피싱으로 오시면 됩니다. 바로 신고하시죠. 보이스피싱이요? 어? 보이스피싱? 아니 그렇게 말하는 그쪽은 누굽니까? 제가 바로 보이스 피싱을 막는 금융보안관입니다. 어디선가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는 순간 지체 없이 나타나는 그 이름 보이스피싱 보안관. 아니 도대체 이 은행 안에 있는 와와와와와 부안관, 이 부안관은 어떤 부안관인가요? 고객님들의 소중한 금융자산을 지킨 우수 직원으로 칭찬과 격려와 함께 매월 금융보안관을 선정하고 피해 예방 사례는 전 영업점에 공유하여 추가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곳 은행의 경우 피해를 막은 건수만 한 달 평균 25건 정도. 송금 직전에 보이스피싱을 막은 일이 종종 보고되곤 했는데요. 최근에도 다급하게 은행 창구를 찾은 한 시민이 카드 대출 상환을 하겠다며 거액을 인출하길 원했고 단번에 이를 의심한 직원이 금융보안관 정신을 발휘해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오, 맞으시죠? 그분 보이스피싱 피해를 막은 그분 맞죠? 네, 맞습니다. 오, 대단한 직원입니다. 아니 그때 그 상황이 도대체 어땠나요? 워낙 고액건이라 고객님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까 카드사에서 온 문자가 010으로 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의심이 돼서 고객님 핸드폰은 벌써 사기 앱이 깔려 있을 수 있어서 제 핸드폰으로 카드사에 연락해 보니 상환하셔야 되는 상황이 전혀 없었고 카드사가 아닌 은행 정부 특례 보증을 사칭한 스미싱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 대단히 훌륭한 직원입니다. 이게 어디 유시입니까 도대체? 파평윤씨입니다. 박병윤씨 대단해. 우리는 다 함께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 그래도 아직 부족하다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엄연한 소비자. 경상북도에선 금융피해 예방을 위해 연령, 계층별 맞춤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 어르신같이 좀 스마트폰에 활용해서 좀 아무래도 취약한 분들은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교육하는 방식을 우리가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언어 부분에서 좀 다소 취약한 우리 다문화 가족분들은 다문화 가족 강사를 양성해서 다문화 가족분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교육을 실시하는 방식을 저희가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보이스피싱에 대한 신종 수법들이 나날이 증가하지만 그런 또 증가하는 수법들을 잘 정리해서 사례화해서 그것을 알림으로써 저희가 사전 예방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방 교육도 교육이지만 피해 구제를 위한 상담도 진행하고 있다는 점. 보이스피싱 앞으로도 잘 대비하면 좋겠네요. 방심하는 순간 내일이 될지 모를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는 국번 없이 112나 118 또는 1332번이 열려 있으니 참고하세요. 보이스피싱 잘 알고 있어도 당할 수 있습니다. 현금 안 돼요. 무조건 의심. 꼭 기억하세요.